그러니까 ND 어레이 클래스 이름은 ND 어레이예요. 클래스 이름은 여기 오타입 있었군요. 여기 ND R이 두 개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ND 어레이인데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함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numpy 점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앞에 numpy 점이라고 항상 붙이고 있죠.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아니라 numpy라고 하는 제3의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패키지. numpy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numpy.ndArray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모듈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 또는 패키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타입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룬 게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 근데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도 파이썬에서 빌트인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니라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numpy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임포트를 먼저 하고 우리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임포트 했잖아요. 모듈 이름을 임포트를 하고 그죠? 패키지 이름을 임포트를 하고 뭐뭐 점 하면은 그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나 함수나 이런 걸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파이참을 하면서 그죠? 네, 그거예요.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겠다. numpy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면 numpy 모듈 안에는 함수가 있다. 무슨 함수가 있다?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래서 그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뭘 만들어준다? 배열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array를 호출하면 배열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arange라고 하는 함수. arange라고 하는 함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용할 때는 numpy 점 하고서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range 함수는 arange 함수는 사용 방법이 우리가 파이썬에서 빌트인으로 만들어져 있던 range의 사용법과 동일하고요. 리턴하는 타입은 ND array 배열을 리턴해준다. 그래서 A range 10이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정수들 그 다음에 0, 10,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2씩 증가하는 정수들로 이루어진 A, 어레이를 만들어준다. 어레이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 또 있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 속성들을 사용할 때, 속성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 even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그죠? even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a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어, evens가 배열이잖아요. 그럼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배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면 배열이 몇 차원 배열이냐, 원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 만들어진 배열들마다 원소 개수도 다를 거고, 뭐 데이터 타입도 다를 거고, 모양도 다를 거고, 디멘전, 차원도 다르고 그러겠죠. 그래서 속성들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셔야 돼요?
속성들을 사용할 때는 변수 이름에서 속성을 사용을 해야 되죠. 어, 그러면 array라고 하는 배열의 차원이 몇 차원이냐, array라고 하는 배열의 사이즈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만약에 even스라고 하는 배열의 속성을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evens 점이라고 하면 endim이라고 하면 몇 차원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hape이라고 하면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고, size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 크기,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d타입이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열들마다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배열들마다 그 차원은 다르잖아요. 어. 근데 배열이라면 모든 배열이라면 공통된 속성들이 있죠. 그게 차원, 사이즈, 모양,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은 공통된 속성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어디에다 선언을 했을까요?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선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아마도 넘파이 안에는 클래스 ND 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def 뭐 init 뭐 요렇게 이런 함수를 만들었을 거고 이 안에서 뭐 self 뭐 사이즈는 얼마고 뭐 self ndim은 얼마고 이런 초기화 작업들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객체로 만들어진 변수 이름에서 뭐뭐 사이즈, 뭐뭐 ndim,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속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한 이유는 어떤 객체 이름에서 속성들을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이름에서 속성들을 사용하면 된다.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객체 생성 함수 중에서 ND 어레이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세 번째는요, reshape이에요. reshape. 근데 reshape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numpy 모듈 안에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array를 아규먼트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모양을 두 번째 아규먼트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numpy 모듈 안에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 안에 reshape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함수냐, 메서드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함수냐, 메서드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작성 되셨죠? 어, 우선 배열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array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a, numpy, a range로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하니까 0부터 11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린트 해볼게요. array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12개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0부터 일씩 증가하는 12개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죠? 자, 1차원 배열인데, 첫 번째 함수 사용 방법이에요. reshape 함수. reshape 함수. 자, 리턴 값을 array2라고 할게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numpy라고 하는 모듈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모듈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reshape이라고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아, reshape.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배열이에요. 배열이니까 array. 우리 위에서 만든 배열이 array잖아요. array. 자, 두 번째는 새로운 모양을 주면 돼요. 모양을 주면 되는데, 모양은 튜플로 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튜플로 주시면 되는데, 어, 12개죠. 3, 4, 12. 그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볼게요. 모양에 대한, 쉐입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자, 이쪽으로 원소 몇 개, 이쪽으로 원소 3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원소 몇 개, 이쪽으로 원소 4개. 이게 쉐입이에요. 이게 쉐입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을 3 곱하기 4 모양의 새로운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리쉐입이에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얘는 앞에 있는 게 객체 이름이 아니에요. 객체 이름이 아니라 numpy라고 하는 우리가 임포트한 모듈 이름이죠. 그러니까 모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reshape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양을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양을 새로 만들다 하잖아요. 자, 어떤 배열을 새로 만들 것이냐, 어떤 배열을 이걸 아규먼트로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무슨 배열을, 그러니까 원본 배열. 어떤 배열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1차원으로 되어 있었던 배열을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reshape method 이번에는 array 3번이라고 볼게요. array 3번. 자, array가 1차원 배열이에요. 메서드 프린트. 일단 프린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array. 아직 1차원 배열이에요. array 자체는 아직 1차원 배열이에요. 맞아요? 여전히 1차원 배열이죠. 그거 확인하려고 프린트문 쓴 것뿐이에요. 쓴 것뿐이고. 자, array 3번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array 2번. 아니다. array 점 read shape. 여기다가 모양을 이번에는 4 곱하기 3으로 할까? 그리고 프린트 array 3번. 일부러 모양을 좀 바꿨어요. 얘는 메서드. 이쪽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 이쪽 방향으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4개. 1차원 배열이 4개.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안에서 원소들은 3개. 그래서 모양이 4 곱하기 3. 이런 얘기예요. 자, 결과는, 결과보다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얘는 메서드. 여기는 뭐만 줬어요? 모양만 줬어요. 왜? 메서드를 누가 불렀어요? 메서드를 부른 게 누구예요?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가 불렀잖아요. 객체가, 객체가 함수를 불렀잖아요. 그럼 이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는 함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죠. 어,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어레이가 리쉐입을 할 건데 어떤 모양으로? 4 곱하기 3 모양으로. 예. 똑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건데, 함수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메서드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얘가 함수인 경우에는, 무슨 배열을 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배열을 이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줘야 되는 거고요. 메서드인 경우에는 무슨 배열이 모양을 바꿀 건데, 이런 모양으로 바꿀 거다. 모양만 아규먼트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한, 펑션은 배열을 새로운 모양으로. 그러니까 메서드는 호출하는 주체가 어레이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주체가 배열이 모양을 바꾸겠다. 새로운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넘파이가 독특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기능들을요.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90% 정도가 똑같은 기능이 함수와 메서드로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몇몇 가지 예외적인 것들만 뭐 함수로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메서드로 제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함수와 메서드로 둘 다 제공을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변수 이름. 이 변수 이름에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배열이니까 누구의 모양을 바꿀지는 이 배열의 모양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입만 주면 돼요. 쉐입만. 아규먼트로. 근데 함수인 경우에는 누구를 바꿔야 될지가 그거를 아규먼트로 줘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호출 방식도 다르고요. 호출 방식도 다르고 아규먼트 전달 방식도 달라요. 얘가 앞으로 빠져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 보면 numpy.reshape에서 아규먼트 어레이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array.reshape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클래스 다시 돌아가 보면 자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요. 자, 저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호출해야 돼요? 우선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생성한 다음에 A.점 테스트 이렇게 호출하죠. 이게 메서드 호출이잖아요. 이게 메서드 호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 이게 그거란 얘기예요, 이게. 레인지가 만들어주는 게, ND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 그 ND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F라고서 reshape, self, 그리고 새로운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아규먼트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 numpy, reshape, self를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져 있겠죠. 뭐 이거 오타. 그래서 우리는 array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여기서 reshape이라고 호출할 때
새로운 모양만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셀프의 아규먼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셀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주면 돼요? 아규먼트는 모양만 주면 되죠. 이게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법적인 거를 모르더라도 문법적인 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요. 넘파이는 모듈 이름이다. 그 다음에 어레이는 객체 이름이다. 딱 요것만 아셔도 돼요. 정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접두사, MP라고 하는 거는 numpy라고 하는 접두사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reshape는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니까 모양을 바꾸다라는 함수잖아요.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그게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야 되겠죠. 무슨 배열을 어떤 모양으로 모양을 바꾸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아래쪽은 모양을 바꾸다 앞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배열이, 무슨 배열이 모양을 바꿀 거다. 어떤 모양으로. 그럼 여기는 아규먼트가 모양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뭐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모르더라도 얘는 이 기능 자체가 모양을 바꾸다. 그러면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도 똑같이 모양을 바꾸던데 앞에 배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만 주면 된다? 모양만 주면 된다. 바꿀 모양만 주면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리쉐임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 연쇄 호출하는 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함수 또는 메서드 연쇄 호출. 무슨 얘기냐면 어, 어레이를 바꿀 거예요. 이제 다시 어레이를 다시 바꿀 건데 우선 넘파이에 빌트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a range 함수를 써요. 뭐 아까처럼 이번에는 원소를 15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a range가 리턴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a range가 리턴하는 거는 배열. 그죠? 네. a가 있으니까 배열을 리턴하잖아요. 그럼 점 하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배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메서드 중에 하나가 reshape. 3 곱하기 5로 해볼까요? 그리고 print.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졸리실 때에는 타이핑을 하시면 안 졸려요. 어, 타이핑을 안 하시니까 졸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연쇄 호출이에요. 연쇄 호출. A 레인지가 배열을 만들어주고 배열은 reshape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배열이잖아요. 배열에서 메서드 호출한 거예요, 지금. 모양을 어떻게 바꿔라? 3 곱하기 5로 바꿔라.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5개.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 만들어 놓고 그 변수 가지고서 또 리쉐입 이렇게 호출할 필요 없이 레인지로 만들어 놓고 바로 리쉐입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혹시 어려우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이번에는 난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난수 배열에 대해서 난수 배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하나씩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함수는 예, 넘파이에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또 있어요. 하위 모듈로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 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란드. 여기는 아규먼트가 이런 식으로 선언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뭐 D0, D1, D2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는데 얘는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의 균등 분포를 따르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등 분포를 따르는 난수들의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생성해줘요. 균등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0.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과 0.2가 나올 확률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균등 분포예요. 0과 1 사이에는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똑같다. 어떤 숫자가 그러니까 그 임의의 숫자를 만들게 되면 어, 만약에 1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0.1 하나, 0.2 하나, 0.3 하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 뭐 그런 게 균등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범위는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고요. 여기에서의 아규먼트 D0, D1과 같은 이 아규먼트는 바로로 할까요? 아규먼트들은 각 차원의 원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으시면 숫자를 하나만 주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으시면 숫자를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리되셨을까요? 자, 어, 어레이라고도 하죠. 넘파이 점 모듈 이름이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랜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 이름이 랜덤이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r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r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가변길이 인수예요. 가변길이 인수. 그러니까 실제로 선언되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가변길이 인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몇 개를 넘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규먼트를 몇 개를 넘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D0, D1, D2 뭐 이런 식으로 넘긴다라고 문서가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를 O라고 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시면 어레이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0.7, 0.4, 0.5, 0.2, 0.8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만들어주고 만약에 어레이를요 numpy 점 랜덤 점 란드 이번에는 3 곱하기 4로 해볼까요? 3개, 4개 이렇게 했어요. 3개, 4개.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레이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각 차원에서의 원소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 차원에서의 원소 개수. 이쪽으로 몇 개? 3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3개.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몇 개? 1차원 배열이 1개, 2개, 3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원소 개수가 몇 개? 각각의 1차원 배열 안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다가 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난수의 범위는 0과 1 사이고 무조건 0과 1 사이고 몇 개짜리로 만들 거냐 몇 개짜리로 만들 거냐 이거예요.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1차원 배열,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2차원 배열, 숫자가 세 개가 있으면 3차원 배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 쓰지 않아도 여러 개의 값들을 갖는 배열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넘파이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능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파이썬에서 반복문 써가지고 어펜드 이렇게 해야 되겠죠. 2차원 배열 만들어 놓고 다시 1차원 배열 만들어서 1차원 배열을 어펜드 한 다음에 그걸 2차원 배열에 넣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규먼트만 전달하면 알아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알아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갖는 그런 그 값들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수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넘파이 그리고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그 모듈 안에 란드 n이 있어요. n. 아까는 란드였고 이번엔 란드 n이죠.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n이 붙어 있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의 첫 글자 n을 딴 거예요. 정규 분포들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죄송해요. 를 따르는 난수들의 배열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들 D0, D1과 같은 이런 아규먼트들은 각 차원의 원소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란드랑 똑같아요. 표준정규 분포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를 좌우 대칭으로 생긴 거. 좌우 대칭 모양으로 생긴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가운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값들이 분포하는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구간 숫자 어떻게 되죠? 95% 구간하고 99% 구간하고 기억 안 나요? 누가 알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정규분포는 이 끝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숫자들이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대략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플러스 2 사이에. 1.7 아마 제가 1.7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사이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을 넘어가는 숫자는 굉장히 드물게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숫자들은 굉장히 드문 확률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어, 정규분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쪽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음. 이게 요게 확률이 큰 부분, 이쪽은 확률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은 난수로 발생될 확률들이 큰 거고, 이쪽 부분들은 난수로 만들어질 확률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은 작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냥 프린트 안에다가 바로 쓸까요? 네, 여기도 변수 하나 쓸게요. array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numpy random rand n 이번에도 5개만 만들어 볼까요? 5개만 만들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1.5, 0.3, 0.08, 마이너스 1.17, 마이너스 0.3,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잘 안 보이죠. 물론 우리가 몇 개 안 해보긴 했지만, 몇 개 안 해보긴 했지만, 네. 뭐 10개, 10개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0.5, 마이너스 1.15, 1.6, 0.75, 마이너스 0.99, 플러스 1.75, 마이너스 1.9, 0.6,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 거의 대부분 숫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죠? 더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문 숫자들로 범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숫자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숫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바깥에 있는 숫자들은 확률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2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np.random 모줄 rand n 함수. 어, 3개, 5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15개가 되겠죠. print array. 자, 여기서도 앞에 3개라는 얘기는 1차원 배열이 3개가 있다라는 뜻이고, 뒤쪽에 5개란 얘기는 각각의 1차원 배열이 5개씩 원소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숫자들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랜덤하게 섞여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랜덤하게 섞여 있는데 아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숫자들이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 만드는 방법. 네, 혹시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뭐 가끔씩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들, 통계적인 용어들이 조금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뭐 정규 분포니 그다음에 뭐 균등 분포니 이런 말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요 정도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